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리플의 가격이 지난 11월부터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리플의 상승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로써 리플 폭등에 대한 논의는 게임 오버입니다. 오늘 오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했고, 어젯밤 암호화폐 결제업체인 문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 아이언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리플의 폭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리플의 가격과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건지 아마 아직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모든 내용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SAC와 리플의 소송 진행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플 분석해드리기 전에 제가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알트코인 중에 장기간 락업이 되어 있으니 가격이 펌핑될 거다. 그러니 매수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락업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인데, 보통 락업 해제가 되고 나서 초기 투자자들이나 개발팀 등이 락업이 해제되자마자 대량 매도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붕괴시키는 덤핑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타이탄 코인 락업 해제 이후 덤핑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99%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실코인도 마찬가지로 락업 해제 이후 9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오래 지난 코인들도 정기적으로 락업 해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이 가까운 코인들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당장 업비트만 해도 코인이 수백 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 모든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다 정리해드리는 건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 번호로 9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들의 이 락업 해제 일정을 다 정리해서 전달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만큼은 락업 해제로 인한 이런 피해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일정 놓치지 말고 꼭 확인 받아가시라는 당부드리면서 리플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폭등하는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엄청난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면서 미국 M2 통화량의 1%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이어서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공식적으로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파이는 더욱더 확대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 암호화폐 결제업체 문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페이라는 회사는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이 도대체 리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 문페이는 다름 아닌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문페이 앱에서 XRP 토큰을 직접 구매, 관리,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페이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를 준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운영 라이센스를 획득한 상황이고요. 바로 이것이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테더를 죽이고 리플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거대한 계획이 실행됩니다. 올해 1월에 EU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미카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한을 촉구했죠. 그에 따라 바이낸스가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9개를 유럽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이번 달 초 결정을 내렸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말에 유럽에서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6종을 상장 폐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미카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리플의 리플 달러죠. 앞서 설명드렸던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문페이도 지금 미카 규정을 확보한 상황이고, 리플 달러 또한 미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22년도 9월에 유럽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유로를 위한 5개의 파트너 중 하나로 리플을 채택하면서 유럽 내에서 리플의 영향력은 이미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난 규모의 성장을 앞두고 있고, 이것이 유럽까지 번지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카 규정을 충족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달러가 국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기둥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서 SEC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젯밤에 SEC가 리플과 소송 종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125만 달러 벌금에 관련된 이견이 조금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 이 벌금 때문에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이 합의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이미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리플과 동일하게 SEC와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3월 4일 크라켄과의 소송 취하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 컴벌랜드와의 소송 또한 기각의 합의를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까지 최종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들을 지금 SEC가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크라켄과 컴벌랜드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플과 펄스체인과의 이 두 개의 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SEC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폴 애킨스가 이미 작년 말에 언급했듯이 SEC는 앞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리플 개별 코인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은 어마어마한 상승 동력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리플의 상승폭이 최대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거시경제를 포함한 시장 환경이 뒷받침돼줄 필요가 있겠죠. 다만 최근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 이슈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리플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강하게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트럼프가 경기 침체 경고도 무시하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식의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경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미 상무장관, 관세가 경기 침체를 촉발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JP모건, 올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연준이죠. 그리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서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게 되시면 2월이 지난 이후 3월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감하고 있죠. 지금 파월이 요구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호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됐던 2020년과 2023년 이 통화 공급량의 엄청난 증가와 함께 정확히 해당 시기 코인 시장은 대불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하방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 과정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 실시간 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입장 조건은 없고요. 구독자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급등 코인들도 보내드리면서 아카시 네트워크로 또 수익을 챙겨드렸죠. 여러분이 리플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통해서도 매일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좋은 인사이트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